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호사입니다. 이 인증 하나면 각종의 정부 R&D 과제 지원 시에 다양한 우대 혜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바로 NET인데요. NET는 무엇이며 특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NET를 받으면 과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ET는 신기술 인증이라고 하고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NET 인증 대상으로는요, 첫째로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로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도 대상으로 하고요. 셋째로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도 NET의 대상으로 합니다. NET 신청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연간 총 3번의 신청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1차 접수는 끝났고요. 2차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고요. 3차 접수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NET는요, 코이타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참고로 코이타는 1979년에 설립된 민간협회고요. 코이타는 NET, NEP 인증, 교육연수, 각종 기업 교류회,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전문연구 요원제도, 그리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등을 운영 지원함은 물론 회원사에게 특허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이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민간협회에 해당합니다. 네, NET 이름 자체로 보면 신기술 인증이라고 하고요. 특허는 보통 기술적 사상을 추론하고 추론하면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자는 분명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특허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적 사상을 세상에 공개하고 공개한 부분 중에서 특정한 권리, 청구 범위라고 하는데, 청구 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나의 사유재산으로 선언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NET는 실체적인 기술 자체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품질 관리 등을 평가받고 해당 기술 자체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받는 인정제도인 점에서 특허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실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 등이라 할지라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NET는 2년 내 상용화를 전제로 한 실체적인 기술이어야 하고요. 기존 제품 대비 정량적인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특허로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NET 1차 심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국내외 기술 수준 대비 기술적 우위, 성능의 우위성, 기존 개발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한 정도 등과 일정 부분 닮았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허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애타적인 권리, 시장 지배력이 있는 반면에 NET는요, NET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타 기업으로 하여금 애타적인 권리, 예를 들어 사용금지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는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해서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사한 기술, 유사 아이디어를 파생적으로 특허로 확장시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한 것을 방지하거나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를 늦추도록 하거나 경쟁사를 견제하는 기능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NET도 다각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NET의 다각적인 인증을 통해서 경쟁사를 시장 진입 견제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허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NET는 국가 간의 통합된 규약이나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지만, 특허는 파리 조약이나 트립스 조약 등을 통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전 세계로 동시 출원할 수 있고,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등록받아 국제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NET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 R&D 과제 지원 시에 그 자체로 가점 항목을 직접 부여받는 등의 우대 혜택이 직접적인 반면에, 특허는 그 자체로 정부 R&D 지원 시에 가점을 바로 부여받는다기보다는 R&D 과제 내부 평가에서 기술성 등을 평가받는 간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는 조달우수 제품, 혁신조달 등의 제도를 통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NET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조달우수나 혁신조달에 있어서 지정신청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로 정부 인력 지원사업 신청 시에 우대가 됩니다. 신기술 인증 시에는 한 건당 최대 5점까지 총 3건까지 인정이 됩니다. 셋째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용으로 기술금융 지원 시에는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넷째로 각종 정부 R&D 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에 우대, 예를 들어 여러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올해죠, 2022년은 정부 R&D 지원금의 규모가 29조에 이르는데요. 각종의 정부 R&D 과제나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에 NET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점을 부여받게 되어 신청한 경쟁기업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종래에 공개된 기술 대비 신규하고 진보해야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가 있으면 곧 NET로 인증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허가 되는 요건과 NET의 요건이 다르고 그 제도적 목적도 상이하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고 해서 NET가 당연히 된다거나 특허가 있으면 NET를 보장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가 있으면 NET의 기술성 평가 항목 중 기술 신뢰도 부분에서 점수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정량적 점수 반영 여부를 떠나 신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적용된 특허를 기업이 독점 배타적인 노력, 즉 특허로 출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NET 대면 심사 과정에서는 기술성을 어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특허 없이 NET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가 있다거나 최소한 출원이라도 수반된 상황에서 NET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ET 인증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NET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허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특허 등록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ET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 그리고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요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